겨울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한빛 중학교 교정에는 입김이 하얗게 흩날리고 나뭇가지는 앙상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추위에도 불구하고 교문 앞은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335 짝을 지어 등교하는 아이들, 손에 따끈한 호빵을 들고 달려오는 친구들, 그리고 서로를 놀리며 깔깔 웃는 무리들. 언제나 그렇듯 평범하고 활기찬 하루의 시작이었다. 복도에서는 교사들이 분주하게 교실을 오가며 첫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교탁 위에는 분필과 교재가 가지런히 놓였고 난로에서는 은은한 열기가 피어올랐다. 창문 밖에서는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비쳐 들어오며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평온한 아침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아무도 몰랐지만 이 학교는 곧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을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다. 학생들 역시 그저 시험 걱정, 친구와의 약속, 동아리 활동 같은 일상적인 생각들에 빠져 있었다. 그들의 웃음과 제잘거림 속에 다가올 위기와 긴장은 조금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 학교의 또 다른 주인공은 아이들과 교사들만이 아니었다. 교정 구석, 아직 조용한 복도를 묵묵히 다가내는 한 여인의 모습이 있었다. 이름은 정순자. 나이 60에 가까운 그녀는 무려 20해 동안 이 학교의 청소 일을 맡아왔다. 이른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학교에 도착해 있었다. 손에는 낡은 걸레와 양동이, 허리에는 열쇠꾸러미가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다.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교실과 복도를 다가내는 일이 그녀의 하루의 시작이었다. 누구보다 먼저 오지만 교정이 떠들썩해질 무렵이면 이미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되곤 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녀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지나치며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순자는 섭섭해하지 않았다.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 묵묵히 청소기를 밀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창문을 닦았다. 사람들의 관심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깨끗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무기가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학교 구석구석을 돌며 일하다 보니 누구보다도 건물 구조와 시설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전등이 나간 교실이 어디인지, 변기가 자주 막히는 화장실이 어느 층에 있는지, 심지어는 급식실 뒤편에 숨겨진 가스밸브의 위치까지도 그녀는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지식들은 평소에는 그저 청소 아주머니의 사소한 경험일 뿐이었다. 그러나 곧 그 지식은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된다. 이 아침, 아이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시험 공부를 하고 교사들은 수업 준비를 하며 분필 가루를 털어냈다. 정순자 역시 평소처럼 복도를 닦으며 창문 너머 햇살을 잠시 바라보았다. 따스한 빛이 교실 안을 비추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더욱 반짝이게 했다. 그 누구도 몰랐다. 단 몇 분 후, 이 평화로운 학교가 연기와 불길에 휩싸이리라는 것을. 그리고 모두가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을 때 바로 이 평범한 청소부 여인이 상상조차 못한 용기로 학교 전체의 운명을 바꾸리라는 것을. 교정 한쪽, 학생들이 분주히 교실로 향하는 그 시간에도 한 여인은 말없이 허리를 굽힌 채 걸레를 밀고 있었다. 정순자, 58배 나이.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걸레와 양동이가 들려 있었고 마치 몸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손길을 보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묻혀놓은 먼지, 눈이 녹아 생긴 진흙 자국까지 꼼꼼히 닦아냈다. 학생들이 등하교길의 발길에 걸리지 않도록 혹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녀의 작은 사명 같았다. 20해 동안 같은 일을 반복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느슨해진 적이 없었다. 누구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자리였지만 그녀는 이 일을 학교를 지키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믿고 있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동안 그 바탕을 묵묵히 다져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이 학교에서 그녀를 제대로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학생들은 지나가며 무심히 아줌마라고 불렀고 교사들조차 바쁜 수업 준비에 그녀와 대화를 나눌 시간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순자는 서운해하지 않았다. 자신이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일 필요는 없었다. 그저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에게 이 학교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불을 켜고 가장 늦게 불을 끄며 지켜온 공간. 창틀에 묻은 먼지를 닦을 때면 마치 자기 집 창문을 청소하는 듯했고 교실 바닥을 닦을 때는 손주들이 다니는 집을 정돈하는 기분이었다. 이곳은 내 집과 다름없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늘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애착 때문일까? 그녀는 학교의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2층 복도의 형광등이 언제쯤 나갈지, 3층 화장실 변기가 자주 막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급식실 뒤편에 숨겨진 가스 배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교사들도 관리 직원들도 놓치기 쉬운 것들을 그녀는 오래된 기억처럼 선명하게 품고 있었다. 때로는 이런 세세한 지식들이 무슨 소용일까 싶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 해결하는 것도 언제나 그녀였다. 물이 새는 파이프를 수건으로 막아두고 고장 난 문고리를 임시로 고정시켜두는 일, 심지어 다친 아이를 양호실까지 부축해 가는 일까지. 그것은 직무가 아니라 본능에 가까웠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학생들의 발길이 닿는 계단을 닦으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속으로 빌고 있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순간에도 그녀는 이곳을 집처럼 돌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교실로 들어가자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고요 속에서 걸레질 소리만 또각또각 울려 퍼졌다. 정순자는 땀을 훔치며 계단 난간을 한 번 더 닦았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예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이 평온이 오래 가지 않으리라는, 그리고 자신이 이 학교를 지켜야 하는 순간이 곧 다가오리라는. 정순자는 학교의 어느 누구보다도 이곳을 잘 알고 있었다. 오랜 세월 몸으로 부딪히며 익힌 습관처럼 그녀의 머릿속에는 교정의 모든 구조와 설비가 지도로 그려져 있었다. 2층 복도의 전등 스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3층 화장실 물탱크가 몇 달에 한 번씩 고장을 일으킨다는 사실까지. 급식실 천장 위를 지나가는 가스배관은 언제 설치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잡지식일지 몰라도 그녀에겐 몸과 같이 각인된 정보였다. 그녀는 늘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마음속으로 점검표를 만들었다. 계단 난간은 흔들리지 않는지, 복도 창문은 바람이 세게 불어도 안전한지, 소화기 위치는 그대로 있는지. 물론 이런 것들은 관리실 직원들의 일이었지만 순자는 스스로 외면할 수가 없었다. 내가 먼저 알아두면 아이들이 더 안전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매일같이 눈에 보이는 작은 징후들을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아갔다. 몇 해 전 겨울, 급식실 근처에서 가스 냄새가 은은하게 새어나오던 적이 있었다. 교사들도 학생들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순자는 즉시 알았다. 오랜 세월 쌓인 감각이 코끝을 스치자 그녀는 지체 없이 관리실에 알리고 밸브를 잠가 대형 사고를 막았다. 그 일은 공식적으로는 기사 한 줄 나오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순자 스스로는 알았다. 자신이 이 학교를 또 한 번 지켜냈음을. 아이들이 복도에서 장난치다가 넘어지면 그녀는 늘 가장 먼저 달려갔다. 심지어 어느 날은 교사가 실수로 전기 스위치를 건드려 불꽃이 튀었을 때 순자가 재빨리 메인 전원을 끄며 큰 화재를 막기도 했다. 그때도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라고만 말했지만 그녀는 달랐다. 운이 아니라 늘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순자의 기억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학교와 함께 살아온 발자취였다. 벽의 균열, 창틀의 나사 하나, 교실마다 다른 불빛의 밝기까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작은 차이들이 그녀의 눈과 손끝에는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가끔은 이런 자신이 우습게 느껴지기도 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까지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알 수 있었다. 이 학교가 안전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데는 자신 같은 작은 눈과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날 아침도 그녀는 걸레를 헹군 뒤 급식실 뒷문 옆 가스 밸브를 무심히 한번 훑어보았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곳에서 순자는 오랫동안 손끝으로 그 차가운 쇠의 감촉을 기억해왔다.
혹시라도 미세한 흔들림이나 온도의 변화가 있으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였다. 사람들은 몰라도 돼, 내가 알고 있으면 돼,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동안 자신은 그저 그림자처럼 곁에 있으면 충분했다. 하지만 그날 이 수많은 기억과 감각들이 결국 학교 전체를 구하는 데 쓰이게 되리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첫 교시 종이 울리자 교정은 한층 더 고요해졌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책을 펼치고 교사들은 칠판에 분필을 달그락거리며 수업을 이어갔다. 복도에는 종종 지각생의 발걸음 소리만 메아리 쳤다. 그 시각 급식실 안은 분주했다. 점심시간에 내놓을 음식을 준비하느라 직원들이 큰 솥을 옮기고 쌀을 씻으며 분주히 움직였다. 커다란 국자가 스테인리스 그릇에 부딪히며 울리는 소리, 물이 콸콸 쏟아지는 소리, 그 모든 소음이 평범한 하루의 배경음악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쿵!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학교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다. 마치 땅속에서 무언가 솟구쳐 오르는 듯한 굉음에 창문이 덜컥거렸고 형광등이 순간적으로 깜빡이며 진동했다. 교실 안에서는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분필을 쥔 교사들도 놀라 두 눈을 크게 떴다. 급식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커다란 냄비가 바닥에 나뒹굴며 뜨거운 국물이 튀었고 직원들은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조리 도구를 떨어뜨렸다. 누군가는 다리에 화상을 입고 주저앉았고 또 다른 이는 연기를 피해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불이야. 불이야. 누군가의 외침이 공포를 확산시켰다. 실제로 급식실 뒤편 가스배관이 연결된 벽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이 튀어오르고 있었다. 불길은 아직 크지 않았지만 금방이라도 커다란 화재로 번질 조짐이 보였다.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창문 밖을 내다보며 술렁거렸다. 무슨 일이야? 지금 폭발한 거야. 교사들은 당황한 채 교무실로 무전을 보냈지만 정확한 상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혼란만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그때 순자는 1층 복도에서 대걸레를 헹구고 있었다. 굉음이 울리자 그녀는 걸레를 떨어뜨리고 곧장 몸을 돌렸다. 귀에 익숙한 소리였다. 단순한 물건 추락이나 기계 고장의 소리가 아니었다. 가스배관이 터질 때 나는 묵직한 울림이었다. 안 돼. 순자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몇 해 전 비슷하게 가스가 새어나올 뻔한 일을 그녀가 막았던 순간. 그때와 같은 날카로운 냄새가 공기를 스치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그녀는 급식실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복도를 가르는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단단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당황에 우왕좌왕했지만 순자의 눈에는 오직 하나, 급식실 뒤편의 가스 밸브만이 떠올랐다. 지금 잡지 않으면 학교 전체가.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순자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건물 안에 퍼진 가스가 불씨와 만나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과 교사들, 수백 명의 생명이 한순간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교정에는 여전히 비명과 소란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순자의 걸음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이제껏 그림자처럼 지켜만 보던 자신이 드디어 나서야 할 순간이 왔다는 것을. 검은 연기가 급식실 문틈을 뚫고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불길은 아직 벽 안쪽에 머물러 있었지만 연기만으로도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곧이어 삐삐삐 하는 화재 경보음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다. 고막을 찌르는 듯한 경고음의 교실마다 학생들이 자리에서 뛰쳐나왔다. 불이야. 빨리 밖으로 나가. 교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를 메웠다. 학생들은 서로 밀치며 계단으로 몰려들었고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교실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탈출구를 찾으려 했다. 혼란은 삽시간에 학교 전체를 삼켜버렸다. 발소리, 비명, 경고음이 뒤섞여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한 소동이었다.
평소 점잖던 교무실조차 아수라장이 되어 교사들이 서둘러 명단을 확인하며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대피시키려 애썼다. 그 와중에도 연기는 점점 짙어졌다. 급식실 근처의 공기는 매캐한 냄새로 가득했고 작은 불꽃들이 천장 위로 튀어오르며 위태롭게 번져가고 있었다. 누구라도 알 수 있었다. 이대로라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하지만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그저 피하기 바빴다. 가까이 가지 마, 라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누구도 불길에 맞서려 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교사들조차 훈련받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불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때 계단 아래에서 한 사람이 역행하듯 움직였다. 모두가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 순간 정순자가 급식실 쪽으로 몸을 던지고 있었다. 아줌마, 거긴 위험해요. 한 교사가 외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순자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가스 밸브. 연기와 불길의 근원지, 그곳을 차단하지 않으면 이 모든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터였다. 그녀는 이미 여러 번 그 밸브를 점검해왔다. 눈을 감아도 손길만으로 닿을 수 있을 만큼 익숙한 장소였다. 바로 그 기억이 지금 그녀를 연기로 가득한 급식실 안으로 이끌고 있었다. 복도에 가득한 학생들 사이로 그녀가 몸을 비집고 들어가자 아이들의 눈동자가 커졌다. 저분 뭐야? 왜 안 도망가고 들어가셔? 하지만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손수건을 꺼내 입과 코를 막고 곧장 불길 쪽으로 달려갔다. 연기는 눈을 뜨기조차 힘들 정도로 짙어졌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길은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닦고 걸어온 길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오가는 계단, 교사들이 지나는 복도,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뒷문 옆 가스 배관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에 선명히 각인되어 있었다. 괜찮아. 내가 알잖아. 길은 내가 알잖아. 그녀는 속으로 자신을 다독이며 연기 속으로 사라져갔다. 밖에서는 여전히 경고음과 비명이 뒤섞여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학교 전체의 운명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 묵묵히 그림자처럼 살아온 청소 노동자의 손에 달려 있었다. 복도를 가득 메운 연기는 점점 더 짙어졌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마저 희미해져 앞을 한치 앞도 보기 힘들 정도였다. 아이들은 기침을 하며 눈물을 글썽였고 교사들은 소리치며 아이들을 붙잡아 계단 쪽으로 몰아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계단이었다. 본관과 연결된 주 계단 아래쪽에서 이미 불길이 치솟고 있었던 것이다. 불이 나무 난간을 타고 번져 올라오며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붉은 불꽃이 거대한 입을 벌린 듯 활활 타올랐다. 으아! 불이 막았어. 앞장서던 학생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순간 대열이 흐트러지고 아이들이 서로 밀치며 복도는 더 큰 혼란에 빠졌다. 누군가는 넘어졌고 누군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빨리, 다른 길로 가야 해. 교사가 소리쳤지만 아이들은 공포에 휩싸여 말을 듣지 못했다. 교사의 목소리는 사이렌 소리와 비명 속에 묻혀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그때 복도의 여기저기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터져나왔다. 가스 냄새야. 곧 폭발하는 거 아니야? 말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실제로 매캐한 냄새는 단순한 연기와 달랐다. 가스를 오래 맡아온 순자는 이미 그 차이를 알았지만 학생들에게는 처음 맡아보는 공포스러운 냄새였다. 안 돼. 여기 있으면 다 죽어. 누군가 절규하듯 외쳤다. 그러자 아이들의 불안은 절정에 달했다. 나가야 돼. 살려줘. 라며 서로를 밀치기 시작했다. 울음과 비명이 복도 천장을 울렸다. 한 학생은 절망한 얼굴로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다. 2층 높이였지만 화마와 가스 냄새 속에서는 그마저도 탈출구처럼 보였다. 뛰어내릴까?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안 돼. 교사가 급히 붙잡았지만 아이의 눈동자는 이미 공포에 잠식되어 있었다. 상황은 점점 통제불능에 빠져들었다.
불길은 점점 위로 치솟고 연기는 아이들의 호흡을 옥죄었다. 작은 교실 문 안에서도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며 서로 부둥켜 안았다. 이때 건물 끝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연기 속에서 걸어 나오는 중년의 여인이었다.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고 눈을 잔뜩 가늘게 뜬 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정순자였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모두가 밖으로 도망치려 할 때 오히려 연기와 불길을 향해 역행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잠시 멎고 공포로 가득한 눈빛들이 그녀를 향했다. 아줌마, 왜 저기로 가세요? 어떤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아이들을 향해 짧게 손짓했다. 얘들아, 선생님 말씀 듣고 운동장으로 가. 절대 멈추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연기에 잠식된 복도 속에서도 묘하게 또렷하게 들렸다. 아이들은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그 단호한 눈빛에 이끌려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교사 또한 그녀를 바라보며 외쳤다. 위험해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나 순자는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다. 가스를 잠그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아요. 짧은 한마디는 교사와 학생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다. 지금 이 학교의 생명줄은 그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연기와 불길 속으로 다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이제 더 이상 그림자 같은 청소부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서로 밀치며 위층으로 몰려가는 동안 정순자는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한 곳, 급식실 뒤편의 가스실을 향해 있었다. 불길이 저기까지 번지면 끝이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수십 년간 이 학교를 지켜온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급식실 뒷문 안쪽, 창고처럼 보이는 작은 방, 겉으로는 단순한 보관실 같지만 그 안에는 건물 전체로 연결된 가스밸브와 배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거기에 불이 붙는 순간 단순한 화재가 아닌 전면 폭발로 이어질 게 분명했다. 수백 명의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다. 도망치는 건 쉽지. 하지만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질 거야? 순자는 손에 쥔 걸레를 꽉 움켜쥐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청소 도구가 아니었다. 마음을 다잡는 작은 버팀목이었다. 연기는 점점 짙어져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눈이 시리게 아파왔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신발 밑창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머리 위에서는 천장 자재가 떨어져 내렸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알고 있었다. 가스실 문은 급식실 오른쪽, 두 번째 기둥 뒤. 머릿속에 선명히 각인된 위치가 그녀를 이끌었다. 마치 오래된 지도가 현실로 나타난 것처럼 그녀는 단번에 그곳으로 향했다. 뒤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울음소리와 교사들의 외침이 들려왔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세계는 지금 단 하나, 밸브를 잠그는 일로 축소되어 있었다. 급식실에 들어서자 뜨거운 열기가 몸을 덮쳤다. 바닥에는 엎질러진 곡물과 깨진 그릇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연기는 허공에서 소용돌이치며 시야를 가렸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매캐한 냄새가 목구멍을 태웠다. 그녀는 손수건을 더 세게 누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희미하게 보이는 철제 문 하나. 가스실. 그 순간 귓가에서 작은 폭음이 또 한 번 울렸다. 불길이 벽을 타고 치솟으며 문 근처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 지금이야. 지금 막아야 해.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고리를 잡았다. 뜨거움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힘을 놓지 않았다. 문을 열자 안쪽에서 더욱 진한 가스 냄새가 쏟아져 나왔다. 숨이 막힐 듯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안에는 배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중앙에는 굵은 메인 밸브가 자리하고 있었다. 수십 번 눈에 담아온 익숙한 모습. 그녀는 곧장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밖에서는 사이렌이 울리고 아이들의 비명이 메아리쳤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는 이제 희미했다. 순자의 손은 밸브 위에 얹어 있었다. 차갑던 금속은 불길에 달궈져 뜨겁게 변해 있었고 손바닥은 곧바로 화끈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떼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힘을 주었다. 버텨야 해. 모두를 위해. 그녀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고 뜨거운 공기 속에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 두 손은 결코 떨리지 않았다. 정순자는 사람들의 흐름을 거슬러 혼자서 1층으로 내려갔다. 모두가 위쪽 비상구를 향해 몰려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오직 불길의 중심부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손에는 청소하던 걸레가 여전히 쥐어져 있었다. 순자는 급히 그것을 물에 적셔 얼굴에 둘둘 감았다. 그것이 유일하게 그녀를 연기 속에서 버티게 할 방패였다. 계단 아래로 내려갈수록 열기는 더욱 거세졌다. 벽을 따라 불길이 뻗어나오며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공기를 삼키고 있었다. 학생 몇 명이 그녀를 스치며 달려 올라갔다. 아이들은 울먹이며 외쳤다. 아줌마. 위험해요. 위로 가세요. 그러나 순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오히려 걸음을 더 재촉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가스실. 밸브를 잠그지 않으면 모두 끝장이야. 복도는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순자는 벽을 손으로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동안 수천 번 닦아낸 복도의 감촉은 너무나 익숙했다. 눈을 감고도 길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공포 속에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급식실 입구에 다다르자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문 밖으로 튀어나왔다. 뜨거운 열기에 피부가 타는 듯했지만 그녀는 걸레로 얼굴을 더 세게 감싸고 몸을 낮췄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일념이 온몸을 지배했다. 여기서 멈추면 저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다치고 말 거야. 그녀는 바닥을 기어가듯 급식실 안으로 들어섰다. 발밑에는 깨어진 접시와 흘러내린 국물이 엉켜 있었고 그 위로 불똥이 튀어오르며 작은 불씨들을 만들고 있었다. 시야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순자는 기억 속 지도를 따라 곧장 오른쪽 두 번째 기둥을 향해 몸을 이끌었다. 연기 사이로 철문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바로 그곳 가스실이었다. 그러나 문 앞은 이미 불길이 에워싸고 있었다. 그녀는 순간 숨을 깊이 들이쉬며 머뭇거렸다. 하지만 되돌아설 길은 없었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녀는 남은 힘을 짜내듯 달려들어 불길을 뚫고 문고리를 움켜쥐었다. 손바닥이 순간적으로 뜨겁게 달궈지며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힘을 놓지 않았다. 걸레로 손을 감싸 다시금 힘을 주자 삐걱이며 문이 열렸다. 그 순간 진한 가스 냄새가 코와 목구멍을 파고들었다. 숨이 막히고 어지럼증이 몰려왔지만 순자는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더 눌렀다. 눈앞에는 복잡하게 얽힌 배관들과 커다란 메인 밸브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수없이 닦고 눈에 익혀온 바로 그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불길이 곁에서 위협하듯 타오르고 있었고 언제 폭발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밸브 앞으로 다가갔다. 두 손을 뻗어 금속 손잡이를 움켜쥐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본능적으로 놓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한치도 힘을 빼지 않았다. 끝까지 버텨야 해. 밖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울부짖음과 교사들의 외침이 뒤엉켜 울려 퍼졌다. 하지만 정순자의 귀에는 오직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렸다. 세상이 모두 사라진 듯 지금 그녀와 이 밸브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손잡이를 돌리기 시작했다. 뜨겁고 무거운 금속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지만 순자는 이를 악물고 밀고 당기며 끝까지 힘을 쏟아냈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숨이 막혔다. 목구멍이 불에 댄 듯 아팠고 눈은 뜨기조차 힘들 정도로 따가웠다. 복도 바깥에서는 불길이 파도처럼 몰려와 벽을 핥고 있었다. 그러나 정순자의 두 발은 단단히 땅을 디디고 있었다. 수십 년간 걸레질하며 다져진 발걸음, 이 학교 우울을 꿰뚫고 있던 기억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가스를 꺼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다.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그러나 결연하게 중얼거렸다. 밸브 손잡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자 뜨거운 금속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타는 듯한 통증에 본능적으로 손을 뗄 뻔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더욱 힘을 주었다. 아프다고 놓으면 끝이야. 그녀의 의지는 고통보다 강했다. 손잡이는 마치 수십 년 묵은 돌덩이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연기가 더 짙어져 시야가 거의 사라졌고 어지럼증이 몰려왔다. 그녀는 한쪽 무릎을 꿇고 온몸을 비틀며 손잡이를 밀었다. 손등에 화상 자국이 번져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뇌리를 스친 것은 아이들의 얼굴이었다. 아침마다 인사를 건네던 학생들, 아줌마, 안녕하세요, 하고 웃던 밝은 미소들. 교정에서 뛰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귀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가 그녀의 온몸에 다시 힘을 불어넣었다. 그래. 너희를 지키려면 나는 버텨야 해. 순자는 한 손으로는 걸레를 더 세게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는 밸브를 돌렸다. 마침내 아주 작은 움직임이 손끝에 전해졌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밸브가 미세하게 돌아갔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요동쳤다. 그러나 동시에 벽을 타고 번진 불길이 문틈으로 밀려 들어왔다. 순간적으로 화염이 그녀의 팔을 스쳤고 살갗이 뜨겁게 타들어갔다. 순자는 짧은 비명을 삼키며 몸을 움츠렸지만 손은 밸브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고통이 눈앞을 새하얗게 물들이는 순간에도 그녀는 오히려 더 세게 힘을 주었다. 끝까지 돌아가야 해. 피부가 벗겨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밸브는 조금 더 돌아갔다. 삐걱거림이 더 커지며 마침내 확실한 움직임이 전해졌다. 연기와 화염 속에서 희미하게 칙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배관을 타고 흐르던 가스의 압력이 서서히 줄어드는 느낌이 전해졌다. 숨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져 갔다. 온몸은 땀과 그을음에 젖었고 손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순자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다시 한번 손잡이를 비틀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침내 밸브가 완전히 철컥 하고 잠기며 제자리를 찾았다. 그 순간 방 안에 가득하던 가스의 흐름이 멎었다. 순자는 털썩 주저앉았다. 폐부 깊숙이 차있던 연기가 한꺼번에 몰려와 기침이 터져나왔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됐다. 이제 아이들은? 눈앞이 점점 흐려지며 의식이 멀어져 갔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 너머에서 학생들의 발걸음 소리와 교사들의 외침이 들려왔다. 아직 모두 살아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순자는 안도할 수 있었다. 방 안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마치 거대한 화로 속에 갇힌 듯 숨조차 쉽지 않았다. 정순자의 시선은 곧장 중앙에 자리한 메인 가스 밸브에 고정되었다. 그 순간 그녀의 귓가에 날카로운 소리가 스쳤다. 츠. 작은 파이프 옆면에서 불꽃이 번지며 가스를 태우고 있었다. 불길이 점점 파이프를 타고 오르자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공기를 짓눌렀다. 시간이 몇 분도 남지 않았어. 정순자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자 뜨거운 열기에 곧바로 증발해버렸다. 눈앞의 시야는 연기에 휘감겨 흐려졌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내가 해야 해. 이 밸브만 잠그면 아이들은 살 수 있어. 그녀는 떨리는 무릎을 붙이고 몸을 낮췄다. 한 손은 여전히 젖은 걸레를 꼭 쥔 채
다른 손은 뜨겁게 달궈진 금속 손잡이를 향해 뻗었다. 순간 손바닥이 찢어질 듯 타올랐다. 본능적으로 손을 떼려 했으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대로 버텼다. 아프다고. 물러설 순 없어. 불꽃이 다시금 파이프를 타고 치솟았다. 방 안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으르렁거렸고 펑 하고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는 위협적인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정순자의 머릿속에 스친 것은 이 학교에서 보낸 지난 세월이었다. 아침마다 학생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걸레질하던 복도, 체육대회 날 운동장을 가득 메운 함성, 그리고 늘 아줌마, 수고하세요, 라며 인사해주던 아이들의 밝은 얼굴. 그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번져갔다. 그 기억이 그녀의 팔에 다시 힘을 불어넣었다. 그래.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여기서 끝나더라도 괜찮아. 그녀는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온몸에 힘을 실어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밸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녹이 슬고 열기로 달궈진 금속은 마치 오기를 부리는 듯 완강했다. 숨이 막히고 귀에서는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려 퍼졌다. 어지럼증이 몰려왔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힘을 모았다. 두 손의 피부가 점점 벗겨져 나가고 피와 땀이 금속에 스며들었다. 돌아가. 제발, 돌아가. 순간, 삐걱거리는 금속음이 울렸다. 밸브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그 소리는 절망 속에서 빛을 찾은 듯한 희망의 소리였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더 강하게 몸을 비틀었다. 불길이 곁에서 치솟아 팔을 스쳤고 그녀의 몸은 흔들렸지만 손은 결코 밸브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밸브가 한 바퀴, 또 한 바퀴 돌아가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끝까지 힘을 짜냈다. 그리고 마침내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밸브가 완전히 잠겼다. 동시에 파이프를 타던 불꽃이 서서히 꺼져들었다. 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이들을 살렸다는 확신이 주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은 땀과 그을음으로 젖어 있었고 손은 이미 감각을 잃어버린 듯 떨리고 있었다. 됐다. 이제 괜찮아.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하며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이렌 소리와 학생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평온해지고 있었다. 정순자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밸브 앞으로 몸을 던졌다. 두 손이 뜨겁게 달궈진 금속 손잡이에 닿는 순간 피부가 곧바로 익어버리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손바닥이 타들어가며 수포가 생기고 그 뜨거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아!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그녀는 손을 떼지 않았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매캐한 연기가 목구멍을 파고들어 기침이 터져나왔다. 땀과 그을음이 뒤섞여 눈으로 흘러내렸고 시야는 거의 사라졌다. 앞은 흐릿하고 불꽃만이 붉은 그림자처럼 일렁였다. 그러나 그녀의 의지는 단단했다. 놓지 마. 절대 놓으면 안 돼.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밸브는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돌덩이처럼 단단히 붙박여 있었다. 하지만 정순자는 두 팔에 온 힘을 실었다. 팔 근육이 부르르 떨리고 손바닥에서는 살갗이 벗겨지며 피가 배어 나왔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계속 힘을 가했다. 그 순간 희미하게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밸브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됐다. 움직인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몸을 기울였다. 온몸에 체중을 실어 손잡이를 돌리자 밸브는 점점 느리지만 확실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고통은 점점 커졌지만 동시에 희망도 가까워지고 있었다. 불길은 여전히 주변을 핥고 있었고 가스가 새어나오는 소리가 끊임없이 귀를 때렸다. 언제라도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순자는 오히려 그 두려움에 맞서 더욱 필사적으로 손잡이를 비틀었다. 끝까지. 돌려야 해. 끝까지. 손바닥의 감각은 이미 사라졌다.
뜨거움과 통증이 뒤엉켜 마비된 것 같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수많은 아이들의 얼굴이 눈앞에 스쳤다. 아줌마,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던 학생들,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며 뛰놀던 아이들, 그리고 늘 웃으며 그녀 곁을 지나던 수많은 아이들의 모습. 그 웃음소리가 그녀의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그것이 다시금 그녀의 팔에 힘을 실어주었다. 밸브는 점점 더 크게 삐걱거렸고 마침내 확실히 돌아갔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며 손잡이를 한 바퀴, 두 바퀴 돌렸다. 그리고 마침내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밸브가 완전히 잠겼다. 순간 방 안을 가득 메우던 가스의 압력이 뚝 끊기듯 사라졌다. 불길도 더 이상 파이프를 따라 번지지 않았다. 폭발의 위협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그녀는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정순자는 털썩 주저앉았다. 숨은 거칠게 몰아쉬었고 기침이 끊이지 않았다. 두 손은 이미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피부는 곳곳이 벗겨져 피가 번졌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갔다. 됐다. 이제 괜찮아.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며 고개를 떨궜다.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소리도 희미해졌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의 두 손은 여전히 밸브 손잡이를 꼭 붙들고 있었다. 마치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듯한 의지의 표현처럼. 차가운 겨울 아침에도 불길 속은 지옥처럼 뜨거웠다. 숨 한 번 들이마실 때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듯 아팠다. 손은 이미 화상을 입어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지만 정순자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는 손등이 갈라지고 부풀어 오르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절대 손을 떼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오직 한 목소리만 메아리 쳤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온몸에 힘을 다해 마지막으로 바퀴를 힘껏 돌렸다. 순간 툭 하고 묵직한 소리가 들리며 밸브가 닫혔다. 귀를 울리던 가스의 쉬익 소리가 멎는 순간 마치 학교 전체가 안도의 숨을 내쉬는 듯 고요가 찾아왔다. 정순자의 온몸은 땀과 재, 그리고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벽에 기댔다. 허공에 손을 뻗으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됐다. 이제 아이들은 괜찮을 거야? 그러나 안심할 틈도 없었다. 천장에서 불씨가 떨어지고 사방에서 목재가 타는 소리가 들려왔다. 불길은 여전히 거세게 번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폭발의 위험은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수백 명의 학생과 교사들의 생명을 지켜낸 것이었다. 정순자는 쓰러질 듯 무릎을 꿇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히려 환하게 웃음이 번졌다. 지난 20년간 아무도 눈길 주지 않았던 청소부로서의 삶, 늘 뒤에서 묵묵히 걸레를 들고 다니던 그 시간들이 바로 이 순간을 준비해온 것처럼 느껴졌다. 학교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기에 위험한 곳으로 곧장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다.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교사들의 절규와 학생들의 울음소리가 여전히 들렸지만 동시에 수많은 발소리가 운동장으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정순자는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피했을 거라 믿었다. 그래. 잘했다, 순자야. 내 손은 상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은 지켜냈잖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감싸두었던 젖은 걸레를 벗겨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눈빛은 지친 듯하면서도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을 넘어선 용기의 빛, 그리고 자신을 잊고 타인을 위해 살아온 한 사람의 숭고한 의지였다. 마지막 힘을 다해 문 쪽을 향해 발을 옮기는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아이들의 할머니가 되어주었구나. 그 말과 함께 정순자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뜨겁고 짧은 순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다. 연기는 여전히 학교 건물 위쪽을 뒤덮고 있었다. 불길이 아래쪽에서 번지면서 2층과 3층 복도에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짙은 연기가 가득 차올랐다. 창문마다 학생들이 얼굴을 내밀고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선생님, 숨이 안 쉬어져요.
기침이 멈추질 않아요.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기침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계단으로 내려갈 수 없어 교실 안에 갇혀 있었다. 계단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접근조차 불가능했다. 복도 역시 뜨겁게 달궈져 있었고 창문을 열어도 차가운 겨울 공기 대신 짙은 연기만 들어올 뿐이었다. 몇몇 학생은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체구가 작은 1학년 아이들은 겁에 질려 선생님 옆에 매달리듯 서 있었다. 선생님들도 당황했지만 아이들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연신 외쳤다. 괜찮아. 조금만 기다리면 소방관 아저씨들이 올 거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호흡은 거칠어졌다. 몇몇은 기침을 하다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기도 했다. 의식을 잃을 듯 휘청거리는 아이를 부축하며 선생님들은 더 이상 대책이 없다는 절망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 한 학생이 창문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저기요.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보이는데 우리 보고 있어요. 아래 운동장에는 대피한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달려온 주민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그들은 창문가에 매달린 아이들을 보고 안타까움의 연신 소리를 질렀다. 조금만 참아. 곧 구조될 거야. 물수건으로 입 막아. 숨을 버텨야 해. 운동장의 외침은 건물 안까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이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그 소리에 힘을 얻었다. 하지만 연기는 계속 짙어져 시야를 가리고 교실의 공기는 점점 희박해졌다. 선생님. 저 숨을 못 쉬겠어요. 한 여학생이 눈을 감으며 쓰러지자 담임이 다급히 안아 올렸다. 정신 차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교사들은 교실 뒤편 창문을 깨고 바람을 통하게 하려 했지만 불길이 점점 위로 치솟으며 창문 밖에서도 열기가 뿜어져 들어왔다. 아이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뿡뿡 하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학생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희망을 붙잡듯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단 1분, 1초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다. 아이들의 가슴 속에는 살고 싶다는 절박한 소망이, 선생님들의 눈빛에는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각오가 동시에 피어올랐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순간에도 불길 속 어딘가에서 정순자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이미 목숨을 건 싸움을 끝내고 있다는 사실을. 짙은 연기와 불길 속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절망에 휩싸여 있던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거친 기침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얘들아. 선생님들. 이쪽이야. 모두가 고개를 돌리자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손은 화상으로 부풀어 오른 정순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젖은 걸레로 입과 코를 가린 채 흔들리는 다리로 복도를 달려오고 있었다.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청소 아주머니? 아니, 저분이 왜 여기 계셔? 순자는 아이들의 두려움 섞인 시선을 똑바로 마주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얘들아. 날 따라와. 여긴 안 돼. 내가 다른 길을 알아. 교사들조차 순간 망설였다. 평소 학교의 구석구석을 꿰뚫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지금 같은 위기 속에서 청소부의 말을 믿고 움직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3층 창문에서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쏟아졌다.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껴안았다. 시간 없어. 불이 더 번지면 다 같이 위험해. 순자의 목소리는 절박하면서도 단호했다. 아이들 사이에서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저분. 언제나 학교 구석구석을 청소하시잖아. 분명 길을 아실 거야? 그 말에 공포로 얼어붙었던 아이들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었다. 교사들 또한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전원 질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재빨리 복도의 옆문을 열며 손짓했다. 여긴 평소 잘 안 쓰는 비상 계단이야. 나만 아는 길이지. 아이들, 선생님들, 줄 맞춰서 천천히 와. 아이들은 아직도 기침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순자의 등에 기대듯 한 발씩 움직였다. 그녀는 맨 앞에서 걸레를 휘둘러 연기를 가르며 길을 열었고 아이들이 따라오도록 연신 소리쳤다. 고개 숙여. 낮게 숨 쉬어. 손으로 입을 막아. 어린 1학년 학생 하나가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자 순자가 곧장 다가가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할머니랑 같이 가자.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따뜻한 손길에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 내디뎠다. 뒤에서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부축하며 대열을 정리했다. 연기 속에서 들리는 순자의 목소리는 마치 등불처럼 학생들을 인도했다. 얘들아, 조금만 더 가면 돼. 너희가 믿어주면 우리 다 살 수 있어. 그 순간 아이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다. 평소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던 청소 아주머니가 지금은 생명을 걸고 자신들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들의 발걸음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 순자가 앞장서며 열었던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아직 완전히 안전한 곳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탈출구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아이들의 눈에는 처음으로 두려움 대신 기대의 빛이 스쳤다. 정순자는 몸이 이미 지쳐 있었지만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복도 끝에 낡은 철문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녹이 쓰러져 열리지 않는 문이었지만 그녀는 남은 힘을 모두 짜내며 밀어냈다. 제발 열려라.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틈이 조금씩 벌어졌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자 아이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의 빛이 스쳤다. 바로 그곳은 오래전 학교 증축공사 때 만들어진 보조 비상구였다. 평소에는 굳게 잠겨 있어 학생이나 교사들조차 존재를 잘 모르는 곳이었다. 그 길을 알고 있던 사람은 시설관리 직원과 매일 구석구석을 청소하던 정순자뿐이었다. 그녀는 몸을 비틀며 좁은 문을 끝까지 열어젖혔다. 바깥에서 몰려드는 차가운 공기에 아이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계단은 좁고 가팔랐으며 바깥쪽 난간은 이미 열기에 약해져 삐걱거리고 있었다. 한 번에 몰려나가면 붕괴될 위험이 컸다. 정순자는 아이들을 향해 크게 외쳤다. 얘들아, 질서 지켜야 해. 하나씩, 천천히. 절대 밀지 마. 아이들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정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다. 교사들이 맨 뒤에서 아이들을 부축하며 대열을 정리했다. 아이들이 한 명씩 문틈을 빠져나가자 운동장에서 기다리던 학생들과 주민들이 환호하며 손을 흔들었다. 저기다. 아이들이 나오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라. 순자는 맨 앞에서 먼저 계단을 내려가며 위험한 난간을 몸으로 막았다. 아이들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릴 때마다 그녀는 재빨리 손을 뻗어 붙잡았다. 그 과정에서 팔은 화염에 그을리고 기침은 점점 거칠어졌지만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한 남학생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주머니, 너무 힘드시잖아요. 우리 그냥 쉿, 아무 말 말고 내려가. 내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야? 그 짧은 대답은 아이들의 가슴 속 깊이 각인되었다. 아이들이 한 줄씩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동안 건물 안에서는 여전히 불길과 연기가 뒤엉켜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불씨가 정순자의 어깨를 스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끝까지 아이들을 내보내야 해. 드디어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나갔다. 운동장에서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아직 남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있었고 불길은 점점 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정순자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얘들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모두 다 나갈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 그 목소리는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힘이 실려 있었다. 아이들과 교사들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모두는 알았다. 자신들을 이끌어주는 이 작고 초라한 청소부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차례차례 정순자를 따라 움직였다. 좁고 어두운 통로 속
벽은 뜨겁게 달아올라 손끝만 스쳐도 화상 입을 것 같았다. 그러나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선생님들의 손길, 친구들의 격려, 그리고 앞에서 힘겹게 길을 열어주는 정순자의 뒷모습이 아이들을 지탱해 주었다. 고개 숙이고 손으로 코와 입을 막아. 절대 멈추면 안 돼. 정순자의 목소리가 연기 속에서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거의 기어가듯 허리를 굽히고 옷자락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 발 한 발 나아갔다. 칠흑같이 어두운 복도 끝에서 희미한 빛이 조금씩 스며들자 아이들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빛이 비쳤다. 빛이다. 밖이 보여요. 앞줄에 있던 여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그 순간 뒤쪽에서 한 학생이 기침을 하다 털썩 주저앉았다. 선생님. 숨을 못 쉬겠어요. 뒤따라오던 교사가 급히 학생을 안아 들었지만 안개처럼 퍼진 연기가 두 사람을 삼키듯 감쌌다. 정순자는 이를 악물고 뒤로 돌아왔다. 이미 손과 얼굴은 화염에 그을려 있었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얘야, 포기하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녀는 쓰러진 학생의 손을 꽉 잡고 일으켰다. 마치 아이의 생명을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은 듯한 무게가 전해졌지만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아이들은 서로 부축하며 다시 줄을 맞췄다. 앞에서, 뒤에서 조금만 더, 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 목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힘이 되어 아이들의 발걸음을 조금씩 앞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문틈 사이로 찬란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맞이한 한 줄기 태양빛은 그 어떤 희망보다도 강렬하게 아이들의 눈을 비췄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아이들 중 몇몇은 울음을 터뜨리며 서로를 껴안았다. 운동장에서 기다리던 학생들과 주민들도 아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자 함성을 질렀다. 그러나 정순자는 아직 웃을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뒤쪽에 남아있는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향해 있었다. 모두가 탈출할 때까지 그녀는 마지막까지 길을 지켜야 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은 거칠게 끊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햇빛이 보이잖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얘들아, 힘내. 아이들은 그 말을 붙잡고 꺼져가는 힘을 다시 모아 마지막 한 발을 내디뎠다. 드디어 어둠의 끝에서 햇빛으로 이어지는 길이 활짝 열리고 있었다. 마침내 수백 명의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찬 겨울바람이 얼굴에 스치자 아이들은 연기를 뒤집어 쓴 채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맑은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많은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살았다. 우리가 진짜 살았어. 엄마 보고 싶어? 아이들의 울부짖음은 곧 해방의 눈물로 변해갔다. 선생님들도 서로를 껴안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방금 전까지 교실 안에서 죽음을 마주해야 했던 공포가 이제는 안도의 떨림으로 바뀌어 있었다. 한 교사는 학생을 꼭 끌어안으며 흐느꼈다. 정말 기적이야.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운동장 한편에서는 구조를 지켜보던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와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안겨 다시 한번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누군가는 기쁨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다. 하지만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물었다. 그런데 청소 아주머니는? 정순자 아주머니는 어디 계시지? 순간 웅성거림이 퍼졌다. 모두가 기억해냈다. 불길 속에서 맨 앞장서서 아이들을 이끌던 작고 왜소한 그녀의 모습. 그런데 학생들은 밖으로 나왔지만 정순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내보내고 아직 안 나오신 건가? 안 돼. 안 돼. 교사들과 학생들의 얼굴에 다시 공포와 불안이 스쳤다. 아이들 중 몇몇은 울먹이며 말했다. 아주머니가 우리 손 잡아줬어요. 마지막에 뒤에서 밀어주셨어요. 근데 아직 안 따라 나오셨어요. 운동장의 감격은 순식간에 침묵으로 바뀌었다.
모두의 시선이 연기에 휩싸인 학교 건물을 향했다. 창문 너머로 여전히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거세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안 어딘가에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몸을 던진 한 사람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모두의 가슴을 쥐어왔다. 그때 멀리서 소방차가 도착해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학교로 진입했다. 소방관들이 호스를 잡고 불길을 향해 달려가자 학생들과 교사들은 간절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제발 우리 아주머니를 구해주세요. 아이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교사들도 눈물을 훔치며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 정순자는 더 이상 청소 아주머니가 아니었다. 오늘 이 순간 그녀는 누구보다도 강인하고 위대한 영웅이었다.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멈추자 운동장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소방관들이 호스를 펼치고 방열복을 갖춘 채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손을 모아 기도하듯 바라보았다. 연기는 더욱 짙었지만 모두의 가슴 속에는 단 한 가지 바람만이 남아 있었다. 잠시 후 소방관 2명이 무언가를 부축하며 교실 쪽에서 걸어 나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불길과 연기에 쌓여 있었던 그 안에서 기적처럼 정순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얼굴과 옷은 연기로 그을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고 손에는 아직도 걸레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아주머니. 아이들과 교사들이 동시에 외치며 달려나갔다. 정순자는 소방관의 팔에 의지하면서도 억지로 몸을 세웠다.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듯 바라보다가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다 나왔구나. 다행이다. 그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다. 학생들이 그녀의 손을 붙잡으며 엉엉 울었고 교사들은 흐느끼며 허리를 굽혀 감사 인사를 올렸다. 부모들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고맙습니다를 반복했다. 그날 운동장은 눈물과 환호, 그리고 안도의 한숨으로 가득 찼다. 며칠 뒤, 이 사건은 전국의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해졌다. 아이들을 지킨 침묵의 수호자, 학교의 영웅이라는 제목이 줄줄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정순자는 스포트라이트 앞에서 고개를 저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실 수 있었습니까? 아이들을 먼저 내보내고 본인은 탈출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정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 학교는 제 집과 같고 아이들은 다 제 손주 같은 존재예요. 제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듣는 이들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아이들은 다시 한번 그녀를 향해 달려와 품에 안겼고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겸손한 미소 뒤에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정순자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웅으로 남았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다음 날 아침에도 학교 복도를 묵묵히 청소하며 아이들을 맞이했다.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인사하면 그녀는 늘 그렇듯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어서 와라, 우리 착한 아가들. 그 평범하고 소박한 인사 속에는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던 위대한 마음이 그대로 살아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날을 결코 잊지 않았다. 누군가의 삶을 구한다는 것은 거창한 힘이 아니라 작은 헌신과 끝없는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영원히 가슴에 새기며 살아갔다.